자, 오늘 할 단어는 수동태, 능동태 구분하는 거야. 수동태, 능동태 구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수동태, 태라고 하는 건 무슨 문장 성분 또는 무슨 품사일 때 주로 써? 동사에 갖다 붙이는 거지. 동사였던 애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동사인지 준동사인지를 너네가 판단할 수 있어야 돼. 동사인지 준동사인지. 자, 그러면 동사인지 준동사인지 구분하는 방법은 어떻게 구분하냐. 일단은 자, 동사 자리인지 아닌지 봐야 돼. V라고 쓰지 않을 거고요. 동사라고 쓸게요. V가 동사인지 모르는 애들도 있으니까. 자, 동사 자리인지 동사 자리가 아닌지 요거에 따라서 동사냐 준동사냐 얘가 구분돼. 민지 안녕. 아무 때나. 여기? 여기? 저기? 애매하게 나왔다. 이제 막 시작했다, 민지야. 그러면 오른쪽에다가 써볼게요. 자, 동사와 준동사를 구분하는 법은 했고 여기다가 준동사의 종류를 한번 써볼게. 제일 표지 바로 뒷장이다, 민지야. 준동사의 종류. 자, 일단은 첫 번째 준동사 to 부정사가 있어. 자, to 부정사가 명칭이고 to 부정사의 형태는 뭐 더하기 뭐야, 얘들아? 대답해라. to 부정사의 형태. to 플러스 동사 원형. 자, 그 다음에 to 부정사는 용법이 몇 개야? 무슨 용법들이 있어? 몇 개 있어? 3개. 첫 번째가 명사적 용법. 명사적 용법. 그러면 명사로 쓰인다는 거지? 그래서 명사적 용법이기 때문에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쓰인다. 그 다음에 형용사적 용법으로 쓰이죠. 자, 형용사적 용법은 누구를 꾸며줘? 누구를 꾸며? 명사를 꾸미겠지? 형용사니까. 명사, 수식. 자, 세 번째는 부사적 용법. 얘들아, 부사는 문장 성분이 될 수 있어, 없어? 없어. 문장 성분이 안 되기 때문에 주목보 이런 거 안 돼요. 주어, 목적어, 보어가 안 된다. 요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to 부정사에서 이 to를 뗀 거야. 이 to를 뺐을 때 동사 원형으로 쓰이는데 동사 자리가 아닌 애들을 우리가 원형 부정사라고 불러요. 원형 부정사. 원형 부정사의 형태는 동사 원형이야. 얘는 주로 어디 쓰이냐면 주로 O 형식의 O.C 자리에 쓰여요. 뭐 지각동사는 목적격 보어 자리에 동사 원형을 취한다. 요럴 때 쓰는 게 원형 부정사예요. 동사 원형인데 동사 역할은 못해.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동명사 있지? 자, 동명사는 동사 원형에 뭐 갖다 붙인 거야? ing 붙인 거야. 그럼 얘들아, 동명사는 무슨 품사로 바뀐 거야? 명사가 된 거지. 명사 역할이기 때문에 어디 자리에 쓸 수 있어? 그렇지. 명사 역할이기 때문에 주목보 자리에 쓰일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4번. 현재 분사가 있고 5번. 과거 분사가 있죠. 자, 현재 분사는 동사 원형 플러스 뭐야? ing제.
ing 붙인 거. 그래서 동명사랑 현재 분사를 따로따로 구분하셔야 돼요. 자, 분사는 형용사가 된 거야. 원래 동사였던 애가 형용사 역할이기 때문에 명사를 수식하거나 아니면은 보어로 쓰인다. 보어 자리에 쓰인다. 그 다음에 과거 분사는 동사 원형에 ed가 붙는 규칙형 또는 ed가 붙거나 또는 pp 형태. 불규칙의 pp 형태. 자, 얘도 마찬가지로 형용사 역할이야. 그래서 명사를 수식하거나 보어 자리에 쓰입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왼쪽에 있는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동사인지 준동사인지 선택하는 건데 그런 선지를 모두 골라봐, 얘들아. 모두 골라야 돼. 태랑 일단 질문 한 번에 받아도 될까? 질문? 아, 숙제 안 가? 그럼 일단 옆에 챙겨놔. 쌤이 저거 수업하고 바로 나올게. 질문 한 번 해줄게. 해봅시다. 일단 1번 선지 보면 얘들아 비동사가 있지. 비동사가 있으면 무조건 동사야. 무조건 동사라고, 동사. 그러면 1번은 took는 과거 동사야, 과거 분사야? 뭐라고? 뭐라고 쓴 거나 못 들었어. 더 크게 외쳐봐. 야, 테이크 3단 변화가 어떻게 돼? 그쵸? took는 과거 동사죠. 그럼 얘도 동사, 비동사도 동사잖아. 그럼 얘는 해당돼, 안 돼? 안 되지? 얘는 선택하시면 안 돼요. 자, 두 번째, ing, ing네? 그럼 둘 다 뭐야, 얘들아? 얘 동사야, 준동사야? 준동사, 얘는? 준동사, 그럼 얘도 안 돼. 그쵸? 그 다음에, 아, 잠깐만. 아, 죄송해요. 태를 묻는 거였네, 미안. 태. 자, 태를 묻는 거니까 능동인지 수동인지 고르시는 거네. 죄송해요. 자, 능동인지 수동인지 고르시면 돼요. 자, 수동은 비동사 플러스 pp만 있으면 돼. 얘가 어떻게 변형되든 상관없어. 그냥 pp가 있고 pp 앞에 비동사 관련된 애들만 있으면 돼. 오케이? 그러면 다시. 자, 다시. 죄송해요. 자, 얘가 BPP제. 비동사 PP 있제? BPP. 그러면 took는 그냥 동사잖아. 그럼 얘는 능동. 얘는 수동. 그럼 태를 묻는 거 맞네. 그 다음에 2번은 living은 능동. being left는 BPP니까 수동이제. 수동. BPP. 수동. 자, 세 번째도 found는 능동. been
bean이 비동사고 found가 또 pp니까 수동. 3번도 맞고. 자, 4번도 to see는 능동. 근데 to be seen이니까 be, pp 수동. 자, 5번은 얘도 be, pp. 얘도 be, pp. 그럼 둘 다 수동인데요. 그쵸? 그럼 5번 고르면 안 돼. 그럼 5번은 무슨 문법을 묻는 문제 같아? 이노야. 5번은 무슨 문법 물어보는 것 같아? 뭐가 달라, 지금? 수일치 물어보는 거야. 그쵸? 자, 그 다음에 6번. 자, 6번 taking 능동이제? taken pp 수동이제 pp? 근데 위에 보면 태를 물어본다 했죠? 6번 골라도 되겠다. 동사나 준동사니까. 6번도 같이 해놓으세요. pp 수동. 그 다음에 7번. 자, 7번은 비동사가 없죠? pp도 없고. 그래서 얘도 능동, 얘도 능동. 1, 2, 3, 4, 6번이 답이네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밑에 필기를 좀 해볼게요. 자, 일단 능동태랑 수동태의 차이에 대해서 쓸 건데 먼저 태가 기본적으로 능동태랑 수동태로 구분할 수 있어요. 자, 능동태는 주어가 동사의 동작을 하는 거야. 하는 거. 실제로 그 행동을 할 수도 있고요. 해석상 하다라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어. 그래서 뭔가 그 행동을 할 때 우리는 능동이라고 하고요. 수동태는 반대지. 주어가 동사의 동작을 당하는 것. 당하거나 받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해석을 뭐뭐 하다라고 해석하고 능동은 수동은 뭐뭐 되다, 뭐뭐 해지다, 당하다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해석이 되죠. 그래서 스스로 하는 건지 당하는 건지 판단하는 거다. 자, 그 다음에 밑에 거 꿀팁. 이게 엄청난 고등학교 실전에서 도움이 될 거예요. 자, 해석하지 않고도 수동태를 빠르게 구분할 수 있다. 우리가 단어의 뜻을 모르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잖아. 단어의 뜻을 모르는데 능동인지 수동인지 판단해라? 힘들잖아요. 그래서 해석하지 않고도 수동태인지 아닌지 일단 구분하는 방법. 자, 첫 번째 순서대로 해야 돼. 자, 일단 타동사인지 판단하셔야 돼요. 타동사인지 판단해라. 자, 타동사인지 판단 어떻게 해, 얘들아? 아니지. 목적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잖아, 영어 문장에서. 네 머릿속에서 판단해야지. 이게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 어떻게 판단해? 형식 써보세요. 자, 형식을 다 1, 2, 3, 4, 5 형식을 다 형태를 쓰고 어디가 자동사고 어디가 타동사인지도 적어봐 스스로. 얘들아 대답을 안 하면 이렇게 외울 게 많아지는 거라고. 대답을 하라고. 다 축제 같은 날에 해. 중앙중 축제 며칠이야? 12월 7일? 1월 7일? 동평중. 동평중도 1월 7일이야? 야음중은? 다 늦게 안 해?
자기가 쓴 거랑 비교해보세요. 그 축제하면 약간 그런 것도 오나? 그 공연? 외부에서? 안 와? 고등학교는 가야 오나 보다. 어? 중학교는 안 와? 요렇게 끊고. 얘들아, 1, 2형식이 한 팀이고 3, 4, 5형식이 한 팀이야. 뭐가 차이야? 목적어가 얘는 없어. 스스로 쓰일 수 있잖아. 동사가 목적어의 도움 없이도. 그래서 얘는 자동사. 얘는 타동사. 근데 제가 해석으로 보라고 했잖아요. 자, 자동사, 타동사를 판단하는데 자동사는 목적 없으니까 뒤에 을를 붙였을 때 자연스러워, 부자연스러워? 부자연스러워. 타동사는 자연스러워. 이걸로 판단해야지. 누가 뒤에 목적어 유무를 봐. 목적어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잖아요. 수동태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동사를 먼저 동사의 원래 뜻을 생각해서 을를 붙여봐. 자, 예를 들면 use. 뒤에 얘는 사용하다지. 그럼 뭐뭐를 사용하다면 자연스러워, 부자연스러워? 자연스러워. 그럼 얘는 자동사야, 타동사야? 타동사인 거야. happen 뜻이 뭐야? 발생하다. 을을 붙여봐. 뭐뭐을 발생하다. 자연스러워, 부자연스러워? 부자연스럽지. 뭐뭐을 발생하다. 무슨 일이 발생하는 거지 뭐뭐를 발생하다는 아니잖아. 그쵸? 부자연스러우면 자동사인 거야. 이해돼? 그래서 먼저 자타를 먼저 구분하는데 일단 기본 조건이 타동사여야 돼, 수동태는. 목적어가 주어로 빠져야 되는 거니까. 그쵸? 목적어가 없는 문장은 수동태로 만들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먼저 타동사인지 판단을 해라. 뭘 붙여서? 해석에 을을 붙였을 때 자연스럽다. 자, 근데 여기서 예외 상황. 을을 붙였을 때 부자연스러워. 을이 부자연스러울 때 무슨 동사야, 그러면? 을을 붙였을 때 부자연스럽다. 무슨 동사야? 자동사야. 자, 자동사라면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수동태 불가. 그냥 수동태 자체가 안 되는 거야. 예를 들면 아까 happen 있었죠? happen, is happened 이런 거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고. 학교 시험에 나오면. 알겠죠? 그래서 일단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 먼저 구분을 하셔라. 근데 자동사다? 그럼 얘는 100% 능동인 거야. 자, 그 다음 두 번째. 오케이, 이제 타동사가 됐다. 자, 타동사인 거 확인했다. 그러면 이제 뒤에 목적어, 유무를 판단해야 돼. 자, 목적어의 품사는 반드시 무슨 품사여야 돼? 목적어의 품사는? 명사. 뒤에 명사, 유무를 판단하셔라. 자, 판단했을 때 뒤에 목적어가 있으면 능동. 뒤에 목적어가 없다? 그러면 수동. 명사가 있으면 능동, 명사가 없으면 수동. 근데 전제 조건이 뭐야? 타동사여야 돼. 물론 여기서도 예외가 있겠죠. 자, 예외는 일단 설명 먼저 들어봐. 아직 쓰지 말고. 자, 수동태는 목적어가 주어로 가고 be, pp로 바뀌고 얘가 이제 by 주어가 되는 건데 3형식일 때는 목적어 없겠지. 근데 4형식이면 목적어 두 개잖아. 그쵸? 그럼 여기 써야지. 5형식이면 목적격 보어 써야지. 그쵸? 그러니까 이 be, pp 뒤에도 명사가 있을 수 있다는 거야. 그쵸? 그래서 예외는
4, 5형식. 4, 5형식의 경우 뒤에 목적어나 보어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경우는 이제 외우거나 해석을 해야지. 그래서 웬만하면 거의 90% 이상은 뒤에 목적어 유무로 판단하시면 돼요. 근데 가끔씩 이런 예외 상황이 있다. 근데 기본적으로 요거를 먼저 기억하시면 된다. 자, 그러면 다 적었는가? 자, 요 위에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동사의 태가 가능한 것을 모두 고르래. 그러니까 능동만 가능하면 능동만 고르고 수동만 가능하면 수동만 골라야 돼. 자, 얘들아, letter, 편지제. 편지, 스스로 쓰는 거야? 쓰여지는 거야? 쓰여지는 거야. 그럼 능동이야? 수동이야? 수동. 그럼 얘만 되는 거지. 자, 2번, John, 사람이네. elect는 뜻이 뭐야, 얘들아? 선출하다, 뽑다. 투표로 뽑는 거잖아. 그럼 John은 뽑을 수도 있는 거고 또 뭐 될 수도 있는 거야? 당선되는 거, 뽑힐 수도 있는 거지. 그럼 얘는 답이 뭐가 돼? 2개 다 되는 거야.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돼? 뒤에 목적어 유무로 판단하는 거야. 오케이? 나머지 3, 4, 5 풀어보세요. 둘 다 되면 둘 다 고르시고 하나만 되면 하나만 고르시고. 자, deer 하면 사슴이야. shot은 쏘다야. 사슴이 자기가 총을 쏠 수 있어? 없어요. 쏘임을 당하는 거지? 그럼 답이 뭐야? was shot. 자, 그는 답 뭐야? 둘 다야 하나만 돼. 둘 다 돼. 그는 자기가 볼 수도 있고 그쵸? 누구에 의해서 보여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관찰될 수도 있는 거지. 둘 다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들은 가르칠 수도 있고 배울 수도 있는 거지. 뒷장. 자, 이제 본격적으로 머리만 쓰는 거야. 수학처럼. 자, 우리 아까 규칙을 배웠어. 자, 1번. 일단 무슨 동사인지 아닌지부터 봐야 돼. 타동사인지 아닌지 구분해야 돼. 타동사 판단. 하고 두 번째. 타동사인 경우에는 뭘 봐야 돼? 뒤에 목적어, 즉 명사, 유무를 봐야 돼. 명사가 있으면 능동. 명사가 없으면 수동. 수동이 PP죠. 해석 안 하고 푼다 해. 웬만하면. 자, 콤마가 나와. 일단 끊어야 돼. 콤마가 나오면 일단 끊어야 돼. 문장이 한번 끊긴다는 거야. 그럼 일단 얘 동사 recognize 뜻을 생각해봐. 뜻이 뭐야? 인지하다. 인지하다, 인정하다. 그러면 자동사야, 타동사야? 타동사지. 뭐뭐를 인지하다. 뭐뭐를 알다 이거잖아. 이해돼? 그럼 얘는 타동사네. 그럼 이제 뭐 봐야 돼? 목적어 유무. 자, 뒤에 목적어 있어, 없어? 없어. 콤마로 끊는다니까? 목적어 없지? 그럼 능동 써야 돼, 수동 써야 돼? 수동. ed.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자, 밑에 거 풀어보세요. 밑에 거 1번, 2번만 풀어보세요. 이렇게 써.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 먼저 쓰고 타동사면 목적어 있는지 없는지 써. 그리고 답을 골라. 자, 해보자. 픽. 뜻이 뭐야? 픽. 줍다. 자동사야, 타동사야? 타동사. 뒤에 목적어 있어, 없어? 왜 없어? 바이 전치사 묶이지? 콤마는 필요 없는 거라고 했지? 바로 치는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목적 없죠? 그럼 답이 뭐야? are picked. 그 다음에 make 자동사야, 타동사야? 타동사. in England 묶이잖아. 목적어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럼 메이킹이야, 메이드야? 메이드 이렇게. 쉽죠? 수동태 쉬워요. 자, 이제 얘가 예외야. 예외 상황. 몇 형식일 때? 다 5형식일 때. 조심. 자, 4, 5형식은 일단 4형식은 자, 4형식은 명사가 4형식이 능동일 때 목적어가 2개 나와야 돼. 자, 수동일 때는 목적어 하나가 앞으로 가니까 목적어 없고 목적어 하나만 있으면 돼. 그쵸? 얘는 2개, 얘는 1개만 있으면 돼. 이해되세요? 목적어의 품사는 명사야. 명사 무조건. 자, 근데 5형식 볼게요. 자, 5형식은 목적어 나오고 5.c 나오는 거지? 여기 5.c가 될 수 있는 품사가 명사 아니면 형용사죠. 형용사도 있을 수 있다는 거야. 그 다음에 5형식의 수동이면 목적어는 당연히 없겠지? 그럼 뭐야? 5.c 남아있잖아. 1개. 명사나 형용사가 1단어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4형식은 이미 중학교 때 많이 외웠지? 뭐뭐를 주다의 의미. 뭐뭐에게 뭐뭐를 주다. give, make 뭐 이런 것들. 그다음 5형식은 좀 외워야 돼. 고등학교에 5형식이 많이 나오거든요. 오문형 동사. whole name, 뭐뭐라고 부르다. choose, elect, 선출하다. appoint, 임명하다. 5형식은 좀 중요하다. 자, 그래서 결론은 얘네는 해석이 필수다. 어쩔 수 없다, 이런 거는. 해석해보고 풀어야 돼. 해석이 필수야. 자, 그러면 이거 볼게. 2년 전에 나는 gave는 준 거고 was given은 받은 거야. 근데 얘는 4형식인데 give는 대표적인 4형식 동사인데 귀중한 선물을 받은 거지. 얘가 D오고 여기 뭐가 없는 거야? IO가 없는 거야. 그럼 목적어가 없는 거잖아. 2개가 있어야 되는데. 그럼 능동이야, 수동이야? 수동, 이렇게. 그 다음에 2번 별표 콜이 제일 많이 나오는 능수 동사예요. 자, 양배추는 너무 영양소가 풍부해서 그것이 가리키는 게 뭐야? 이때 이시 뭘 가리켜? 양배추는 자기가 부르는 거야, 불리는 거야? 양배추는 자기가 부를 수 없죠? 불리는 거니까 콜 5형식 동사에 목적어 없고 남자의 최고 친한 친구다라고 불린다. 그래서 4, 5형식은 예외 상황이라서 반드시 해석을 해야 된다. 밑에 문제는 숙제. 아까 거도 밑에 문제는 싹 다 숙제. 요거 밑에 볼게요. further study. 자, further study 보면 자동사 나와. 얘들아, 자동사는 을를 붙였을 때 자연스러워, 부자연스러워? 부자연스러웠던 동사야. 자동사네? 라고 판단이 됐으면 뭐는 절대 불가해? 수동태는 불가능. 절대 불가능. 대표적인 자동사 외우시면 좋고요. 근데 보통 을을 붙여도 말이 안 돼. 뭐뭐을 사라지다. 말이 안 되잖아. 그치? 뭐뭐를 가다. 말이 안 돼. 한국말만 말이 되는 거야. 영어는 말이 안 돼. 뭐뭐를 존재하다. 말이 안 돼. 그쵸? 그래서 웬만하면 그냥 해석으로 판단이 나요. 그럼 exist. 자, 존재하다야. 자동사야, 타동사야? 자동사야. 자, 자동사는 무조건 뭐야? 능동. 답이 exist. occur 뜻이 뭐야? 발생하다, 일어나다. 자동사제. 자동사 쓰는 순간 무조건 뭐야? 능동이라고. consist. 뭐뭐로 구성되다.
뭐뭐를 구성되다가 아니잖아. 뭐뭐로 구성되다기 때문에 consist 자동사예요. 그래서 얘도 무조건 능동. consist. 몇 개만 형광펜 칠게. 너네가 해석 헷갈릴 수 있는 거. 요 정도는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 뒷장. 자, 일단 얘도 기본적으로 자타 구분해서 답 고르면 돼. 근데 우리가 하나는 알자. 자, 관계대명사절의 능동태, 수동태. 요걸 구분할 때는 반드시 뭐를 봐야 된다? 선행사. 선행사를 봐야 돼. 우리 주격 관계대명사 있었지? 주격이어야 돼. 주격 관계대명사에서 수일치 시킬 때 선행사 찾아서 수일치 시켰지? 그거랑 같은 맥락이에요. 능동, 수동도 일단 선행사를 찾는 게 목적이긴 한데 근데 웬만하면 안 찾아도 돼. 볼게요. 자, delivered랑 was delivered네. deliver 뜻이 뭐야? 뜻이 뭐야? 배달하다, 전달하다. 자동사야, 타동사야? 타동사, 뭐뭐를 전달하다잖아. 타동사. 그럼 이제 뭐만 보면 돼? 뒤에 목적어 있는지 없는지. to 묻기죠. last night 부사구 묻기죠. 목적어 있어 없어? 없다. 그럼 답 뭐야? were delivered. 자, 밑에 거 볼게. C네. 원형이 C야. 보다. 자동사야, 타동사야? 타동사. 뭐뭐를 보는 거잖아. 뒤에 목적어 있어 없어? 없어요. before는 전에라는 부사제. 전에. 과거에. 목적어 없제? 그래서 been, seen 이렇게 되는 거야. 자, 밑에 거 문제 1, 2, 3 풀어보세요. 이렇게 쓰세요.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 쓰고 푸시는 거예요. 함정도 있고 하네요. 함정도 있으니까 조심. 관계사절도 묶으세요. 대괄호로. 묶어봐. 그러면 조금 더 잘 보여. 어디까지 데리고 가는지 묶으면. 자, 1번 해볼게요. 자, keep, 유지하다 라는 뜻이지? 일단 자동사야, 타동사야? 타동사야. 근데 keep은 3형식도 되고 5형식도 돼. 예외 상황이지. 뭐 해봐야 돼? 해석이 필수인 동사야. 해석을 꼭 해보셔야 돼요. 그러면 이 위치의 선행사가 누구냐? 뭐의 내용. 앞에 거 보면 treaty가 비밀 조약이야, 조약. 계약 같은 거. 그러면 이 두 나라가
그 계약서에 사인하기로 동의했어. 그리고 선행사의 내용은 비밀이래. 그럼 이 위치의 선행사가 누구겠어? 뭐가 비밀인 거야? 잘 봐, 얘들아. 지금 콤마로 문장이 이렇게 끊기는 거잖아. 관계대명사는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야. 그럼 콤마가 있잖아. 계속적용법이지. 그럼 우리 대표적으로 접속사 and를 써요. and. 원래는 어떤 내용이냐면 얘가 and the content of it 또는 뭐 them 이렇게 될 거라고. 그럼 밑에 거라 생각해봐. 그럼 이때 it이나 them이 가리킬 만한 게 누구야? 뭐에 대한 내용이야? 조약이잖아. 그쵸? 얘가 조약을 가리킨다고. 그러면 them은 안 되고 it만 되는 거네. 근데 여기서 전치사의 목적어니까 목관대 위치 이렇게 쓰인 거야. 오케이? 그래서 it이 가리는 거, it의 선행사, 위치의 선행사 조약인 거예요. 그쵸? 그러면 조약 입장에서 자기가 비밀을 지키는 거야? 지켜지는 거야? 지켜지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 목적어가 없고 secret, 비밀인이라는 5점씩. 그래서 수동태가 돼야 돼. 함정 이제. 해석을 반드시 해봐야 되는 거예요. 조약이랑 관계를 따졌을 때 수동태다. 자, 그다음 밑에 거. that부터 일단 대괄호 열어볼게. 어디까지 닫혀야 돼, 이 that이? appointment까지 닫혀야 되지? 앞에서 지금 동사가 안 나왔잖아. 동사가 이제 얘가 돼야 되는 거지. 그쵸? 그 다음에 우리 배운 거 기억나? 퍼센트는 1번에 스위치시켜, 2번에 스위치시켜. 2번, of 뒤에 스위치시킨다고 했지? 그래서 복수라서 월인 거야. 그쵸? 어쨌든 자 대절 안에서 보면 recommend 뜻이 뭐야? 추천하다. 자타 중에 뭐야? 타야. 얘는 다행히 쉽다. for 이렇게 묶이지? 목적어 있어 없어? 없다. 해석 안 해도 수동. 자 3번 that부터 어디까지 닫혀? 끝까지. 이미 앞에 동사 나왔으니까. 자 대답해. that 뒤에 주어가 없네. 그럼 얘 선행사 뭔지 생각해야 돼. 그리고 동사를 보면 change 뜻이 뭐야? 바꾸다. 자타 중에 뭐야? 타동사지. 그럼 뒤에 목적어 유무 보면 되잖아. 뒤에 명사 있어 없어? 있어요. the way 목적어 있잖아요. 그럼 능동이야 수동이야? 목적어 있으면 능동. 그래서 changed. 이해돼? 요건 숙제예요. 4번. 자, 그다음에 케이스 4번. 이제부터 속도를 좀 내볼게. 자, 케이스 4번은 내신에 많이 나온다. 수능에는 진짜 가끔 나오는데 내신에 많이 나와요. be used to 뒤에 동사 원형. 저는 R로 할게요. 대문자 R. 지우개로 지우고. 얘를 to 부정사로 표시할게요. 그 다음에 이때 to는 그래서 to 부정사고 이때 to는 전치사 to야. 얘들아 전치사 뒤에는 무슨 품사가 와야 돼? 명사. 그래서 이때 ing 동명사 ing를 쓴 거야. 그러면 be used to는 똑같은데 동사 원형을 쓸지 ing를 쓸지 구분하는 방법. 뭐 해야 되냐면 해석이 필수예요. 해석이 필수야. 얘는 뭐뭐 하는데 사용되다. 투부정사 우리 부사적 용법 목적이야. 뭐뭐 하기 위해 사용되다. 얘는 뭐뭐 하는데 익숙하다. 왜냐면 used가 형용사로 익숙한이라는 뜻이 있어요. 사전에. 그래서 뭐뭐 하는데 익숙하다라고 해석해. 그럼 밑에 문제 해석으로 풀어봐. feather 하면 깃털이야. 깃털. 해석해보고 사용되다인지 익숙하다인지.
현아 풀어라. attract 하면 끌다, 매혹하다. mate 하면은 짝, 친구, 뭐 이런 거예요. 자, 해석해보자. 새의 깃털은 짝을 유혹하는데 사용되다야, 익숙하다야. 사용되다가 자연스럽지? 그래서 답이 뭐야? attract. 나머지는 요까지 숙제. 요거는 시험 치고 밑에 거 풀게요. 그 다음에 79조.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준동사의 태를 보는 건데, 자, 요런 내용을 조금 외워오셔야 돼요. 이거는 투부정사의 의미상 주어. 의미상 주어라는 말은 해석상 주어야. 이 문장 전체의 주어가 아니라 이 투부정사 행동을 하는 주체가 누군지 판단하는 거야. 자, 그래서 문장의 주어와 일치할 수도 있고요. 이런 거지. 몇몇 사람들은 원하지 않아. 괴로운 걸. 그러면 괴롭다는 게 이 몇몇 사람들인 거잖아. 이렇게 똑같아. 이런 거 주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목적어와 일치. 얘는 오형식. 오형식일 때 목적어, 목적격, 보어 이렇게 일치하는 거야. 오형식 동사일 때. 자, 그 다음에 3번 보면 소유격과 일치. 예를 들면 요렇게 요렇게 끊기는데 스페인에 가고 싶은 내 꿈이 실현됐다잖아. 그러면 스페인에 가는 거 누구야? 나잖아. 그쵸? 그래서 이렇게 소유격일 수도 있다. 그 다음에 4번. 4번이 이제 우리 투부정사의 의미상 주어제 for이나 of 목적격. to 앞에 for이나 of 있으면 우리 의미상 주어다. 이 투부정사의 주어는 힘이다. 이렇게 보는 거지. 그 다음에 투부정사의 태는 능동, 수동에 따라서 동사 원형인지 BPP를 쓰는지. 그쵸? 요거는 전에 올해 초에 할 때도 있었고 얘도 더 옛날이면 우리는 have PP 형태를 썼지. 우리 현재 요건 쓰지 말고 이해를 하세요. 얘가 과거, 얘가 현재, 얘가 대과거. 그럼 현재보다 더 이전, 과거 또는 현재 완료도 포함되는 거지. 그쵸? 그런 맥락에서 have pp를 쓰는 거야. 더 옛날이면 have pp를 써야 된다. 자, 그럼 밑에 거 볼게요. 자, choose. 자동사야, 타동사야? 아니지, 위에 걸 봐야지, 미안. 자, 요거 bother. bother 뜻이 괴롭히다야, 얘들아. 괴롭히다. 자동사야, 타동사야? 타동사. 뭐뭐를 괴롭히다제? 뒤에 목적어 있어, 없어? 왜? 얘 목적어 아니야? 전치사 있으니까 묶어야지. 그럼 목적어 없네. 답은 뭐야? 수동. to be bothered. 해석 안 하고 풀었지? 나머지도 그렇게 풀어오시면 되는데 의미상 주어를 찾아서 밑줄을 그으래요. 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석이 필수야. 얘 때문에 해석을 해봐야 돼. 해석을 적으라는 게 아니라 속으로. 뒷장. 얼마 안 남았어. 80쪽만 하면 끝이야. 자, take 볼까요? take는 뭐 하다, 뭐 가지다, 뭐 이런 뜻이지? 자동사야, 타동사야? 시윤아, 자동사야, 타동사야? 타동사야. 뒤에 목적어 있어, 없어? 있어. performance라고 명사 있지? 명사 있잖아요. 그럼 목적어 있는 거지. 그럼 능동이야, 수동이야? 승원이 다시 할까, 우리 처음부터? 능동. 승원이 틀려서 하나 더 할게. 아, 밑에 거 이거 안 했다. 자,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
당연히 문장이 주어와 일치할 수 있어요. 나는 강에서 낚시하는 걸 좋아한다. 그럼 낚시하는 것도 나, 좋아하는 것도 나. 주어랑 똑같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목적어랑 일치하는 경우도 있어요. 와줘서 고마워. 근데 네가 와준 거지? 이런 경우. 그 다음 세 번째, 별도 표시, 소유격. 또는 목적격 써도 돼요, 목적격.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는 동명사 바로 앞에 소유격이나 목적격 형태로 써. 이렇게. your 대신에 you 하셔도 돼요. you 해도 돼. 이 문장의 주어는 I야. 내가 고마운 거야. 근데 뭐해서 고마워? 나를 방문해줘서. 근데 누가 방문해? 네가 방문한 거잖아, 시윤아. 네가 방문한 거기 때문에 주어가 달라서 앞에 써주는 거야. 의미상 주어. 밑에 거. 하나만 더 풀어보자. 1번. 자, 1번 praise의 뜻은 칭찬하다라는 뜻입니다. 골라보세요. 1번, 2번. 2번까지만 풀게. 진짜 이제 보내줄게, 그럼. 민서야, 그 옷이 똑같은 고등부 오빠야가 있다. 민서가 다 풀었어? 1번, 2번? 안 풀고 지금 그렇게 누워있었나? 다 풀었다고? 어. 너한테 물어볼게, 민성아. 자, 1번 칭찬하다. 자동사야, 타동사야? 뭐라고? 타동사. 뒤에 목적어 있어, 없어? 없어. by 묶이니까. 그럼 답이 뭐야? being praised. 서운하? hold. 뜻이 뭐야? hold. 잡다. 자동사야, 타동사야? 타동사. 뒤에 목적어 있어, 없어? 있어요. 그녀의 고민형. 명사 있잖아. 그럼 홀딩이야, being held야? 홀딩. 굿. 끝. 오늘 일지에 쓰세요. 주간지, 5강 진도. 그리고 본인의 성취도를 동그라미 치시고 숙제 같이 쓰고 넘어갈게. 이제 일지 안 들고 왔구나. 좀 이따 써라. 민서도 좀 이따 써라. 자, 숙제. 개념 테스트 준비인데요. 요거 외워야 돼. 준동사의 종류. 요거. 그 다음에 요런 거. 여기 지금 동그라미 쳤어요. 외워야 되는 거. 그 다음에 요거. 요 관련 내용. 나머지는 개념 테스트는 이것만 할 거고 나머지 이런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게 문제를 이렇게 낼 거예요. 이런 거 문제. 근데 어떤 식으로 낼 거냐 뭐 이런 것들은 의미상의 주어를 밑줄 쳐라 이런 거 낼 거거든. 그러니까 공부를 해오면 돼. 문제를 풀면서. 알겠지? 요런 밑에 있는 하위 문제들 풀고 개념 테스트 준비가 숙제예요. 그리고 단어랑. 옆으로 가서 단어랑 듣기 하시면 됩니다.